전에 은행에 가면 모든 거래를 도장으로 했죠. 인감 도장이요. 그러다가 어느 때서부터인가 이게 서명, 사인으로 바뀌었고요. 네. 최근 들어서는 뭐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전자 사인이 네.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정보통신부에서 이 전자 사인 제도, 전자 서명 제도의 중요성과 인식도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는 것도 흥미있을 것 같아서 오늘 쟁점 오늘의 경제 첫 번째 토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의 최성준 사무관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최 사무관. 예, 안녕하세요. 최성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전자서명에 관한 인식 그리고 이용 실태 조사라는 제목인데요. 그 설문조사 대상 그리고 내용,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의 5대 도시의 민간, 공공, 교육, 의료, 금융 등 5대 부문 종사자 1000여 명과 일반 네티즌 580여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 현황과 전자서명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용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조사 결과로는 응답자 중 88.9%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거래 시에 신용카드 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한 아이디 도용이나 전자거래 상대방의 신원 확인이 곤란하고 전자문서의 위변조 등의 어떤 염려가 있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응답자 중 89.3%는 이러한 전자거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자서명 이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해요. 국민들에게 전자서명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자서명을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전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전자서명과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네, 전자서명이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한 이유로는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고 그 이용하는 절차가 약간 복잡하다는 것과 네.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가 아직까지 많지 않은 점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자서명 이용 환경 개선과 다양한 전자서명 응용 서비스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사용자의 그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용자 어떤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하나의 인증서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기관 간의 상호 연동을 추진하는 그러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서명이 이용될 수 있도록 응용 서비스의 발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예. 뭐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조사 결과 중에 눈에 띄는 것이 그 88.9%에 이르는 응답자가 전자거래할 때 그 신용카드 정보라든지 그런 사생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전자거래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첫 번째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즉 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는데요. 예. 정부는 금년 초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고, 이를 통해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 분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아울러서 그 해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자서명과 암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 사무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예산안이 발표가 됐었죠, 얼마 전에요. 산업자원부에서도 예산안을 확정했는데요. 5.5%, 올해보다 5.5% 증가한 액수가 꽤 많네요. 4조 5,610억 원입니다. 자,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쓰는지, 우리나라 그 산업 발전을 위해서, 경쟁력을 위해서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는지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산업자원부 기획예산 담당과실의 박재영 사무관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사무관.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가장 그 역점을 둔 부분이라면 어느 부분일까요? 예, 우선 저 수출하고 이 외국인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조기 회복에 역점을 두었고요. 예, 예. 산업기술 R&D 확대를 통한 이 산업 경쟁력 제고와
확산 및 지역 균형 발전도 중요시하였습니다. 예. 아울러서 그 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과 에너지 절약 그리고 이 석탄 산업 합리화 등 에너지 자원 분야의 그 주요 사업도 그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저희가 반영하였습니다. 예. 네. 뭐 4조 5,610억 원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요. 네, 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선 그 세계 인류 상품의 발굴과 육성 그리고 미래 첨단 추적 상품 및 그 부품 소재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산업기술 개발과 그 산업기술 기반 조성에 약 1조 원이 지원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개발된 인류 상품의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국내에 로드쇼 개최로 저희가 60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구 섬유, 부산 신발, 그리고 광주 광산업, 경남 기계산업 등 이미 추진 중인 그 4대 지역의 특화 산업에 대해서도 연착을 계획에 따라서 내년에도 1,480억 원이 계속 지원되고요. 네. 특히 그 내년부터는 이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6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지원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시도별로 2개씩 해서 총 32개의 그 시범 재배 시장을 선정해가지고요. 시장별로 5억 원씩 총 160억 원을 이 환경 개선 사업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상인에 대한 이 교육 연수 그리고 재배 시장의 고유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등에서 저희가 55억 원을 저희가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전용응당 임대형 부지 확대 그리고 투자의 지역 등에 800억 원이 지원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석유 기축 사업에 2,187억 원 그리고 에너지 절약, 집단 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이용 합량에 7,604억 원 석탄 산업 구조 조정과 해용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4,874억 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특히 산자부에서 하는 일 중에서요, 첨단 부품 소재를 그 개발하는 사업에 관심이 많은데요. 예. 네, 그쪽 분야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용도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부품 소재의 그 글로벌 소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품 소재를 수출 주력 산업화 상황화해가지고 항구적인 무역 수지 확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1,6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데요. 네. 부품 소재의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에 1,291억 원, 그리고 이 개발된 부품 소재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그 신뢰성 향상 사업에 360억 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네. 네, 박 사무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잠시 전에도 그 부품 소재 산업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부품 소재 산업에 많은 그 공을 들이는 분야가 그 중소기업이거든요.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도 그렇고 자금력도 무척 좀 처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그 부품 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 기술 발전 계획, 기술 개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자세히 이 자리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 소재 통합연구단의 이덕근 소장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그 부품 소재 통합연구단 참 생소한 이름인데 어떤 기관이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 부품 소재 통합 연구단은 명칭에서 보시다시피 부품 소재 그 특별법이 지난 4월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지난 6월달에 발족한 그 연구기관들의 통합체입니다. 16개 연구기관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 부품소재 통합연구단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필요한 애로 기술을 실시간으로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탄생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부품 소재 산업이 국가 경제 발전에 중요하다고 하는 건 이건 참 기본적인 원론 수준인데요.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지금 이 시기에 왜 더욱더 부품 소재 산업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키워야 되는가 그 말씀을 한번 강조해 주시죠. 예, 뭐 사실은 그 분야는 많은 그 경제학자들이나 기술 정책을 수립하신 분들이 지금 각 그 언론지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산업의 성장 패턴이 완제품 중심에서 부품 산업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품 산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완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부품이나 소재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느 나라든지 산업의 성장 원동력이 그 부품 소재가 발전되지 않고서는 기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따라서 우리나라도 수출을 많이 해야 되고 기술을 가지고 진출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 부품 소재의 기술이나 부품 소재 산업의 유석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산업 특성상 부품이나 소재 그 중소기업들이 모두 담당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부품 소재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그 영세하다는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 50억 미만이고 50인 이하인 그 정도면 굉장히 영세한 그런 기업 수준에 네. 들어가는데 이 영세한 기업이 조사한 대상 기업의 88.3%가 네. 거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의 그 부품 소재 그 중소기업 중에 기계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그 기계 분야의 중소기업은 그 영세 규모로 본다 그러면은 아까 들어가는 거기에 네. 93%나 되는 그런 기업들이 그 소규모 영세하다는 겁니다. 네. 그 영세하다는 것은 곧 뭘 의미를 하냐면은 설비에 대한 투자가 어렵고 기술 개발에 그 막대한 그 자금이 들어가는 기술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없고 그 기술 개발을 하지를 못하다 보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개미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술 자생력이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세계적으로 조금 전에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만 이 부품 소재 산업이라는 게 글로벌 소싱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그 우리가 잘 듣고 있는 인텔이나 보쉬라고 하는 그런 독일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그 대형 전문화된 기업들이 전 세계의 시장을 석권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소규모 영세 기업 가지고는 그 세계 시장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한 어려움을 지금 많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종합기술 지원 사업도 그 마련하셨는데요. 그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런 사업을 마련하신 겁니까? 예. 이 부품 소재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아주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될 만한 기업, 될 만한 기술을 가진 기업한테다가 자금을 주고 아주 그 정형화된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네.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이제 선택과 집중력의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제 약 한 100개라든가 200개 기업들에게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나머지 우수한 기술을 가진 많은 그 전문 기업들은 기술력을 향상을 할 기회를 또 가지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필요성으로 본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기술력 향상을 하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전문 기술력입니다. 고급 연구 인력이 우리나라가 특징이 석박사를 따고 나면 중소기업에 잘 안 간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기업은 그런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기업이 필요한 고급 연구 인력을, 공공연구기관들이 재직하고 있는 기업으로 연구원들을 직접, 상주 파견을 하려고 그런 거고. 네네. 연구소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67년도 이후에 공공연구기관들이 꾸준히 기술 개발을 하고 해왔는 경험들이 있습니다만 그 경험들이 축적된 경험들이 기업 현장에 적용되는 게 미흡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소 입장에서도 개발한 기술을 산업체에다가 이식하는 옮겨 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고급 연구 인력이 필요하고 연구소 입장에서는 그러한 연구 인력들이 개발한 기술을 갖다가 적용을 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많은 돈을 갖다가 공공연구기관에 투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구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 장비, 정보 이런 것들이 개별 그 기관들마다 저마다 이제 축적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통합하고 연계해서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합기술 지원 사업을 통해서 기업이나 연구소나 정부나 누구나 다 윈윈 전략을 가지고 네. 할 수 있는 걸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업과 그 정부 그리고 연구소 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것이 바로 이 지원 사업이다라고 그렇습니다. 파악을 하면 될 텐데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반적인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기업이 이제 기술력을 높이는 것은
우선 그 요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술 개발의 전 단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은 정부가 지금까지 기업이 필요한 연구개발 자금이라든가 네. 기술 지도라든가 뭐 컨설팅 이런 이름을 붙여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게 나름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설계에서부터 시장 진입까지 네네. 전 단계에 거쳐서 고급 인력이 현장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체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부품 소재 기업이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분류를 부품 소재 전문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총 매출액 중에 부품 소재와 관련된 매출액이 50%를 넘는 기업을 부품 소재 전문 기업이라고 분류를 하고 네. 그에 해당되는 기업이 어떠한 형태의 에러 기술을 가졌다 할지라도 요청을 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기술개발 자금을 공고를 내고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지원에 착수를 하는 기간이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근데 저희들은 기업이 그래가지고는 기술 지금 혁신 주기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적응을 못하게, 즉시 대응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뭐 슬로건적인 내용이 좀 있습니다만, 15일 이내에, 15일 이내에 지원 형태와 지원 여부와 방법을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 형태와 지원 방법이라 그러는 거는 그 기업이 가지는 에러 기술을 현장에 가서 전문가가 네. 그쪽 기술 책임자와 같이 앉아서 과연 어디에 버틀력이 있는 것인지, 무엇이 모자라서 안 되는 것인지, 그게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인지, 정보가 모자라서 그런지, 장비를 못 가져서 그런 것인지, 이를테면은, 그런 포커스를 맞춰서, 분석을 하고, 진단을 내려서, 우리는 그걸 또 기술 처방이라고 좀 쉬운 표현을 좀 써봅니다. 그래서 전문가에서 기술 처방이 내려지면은, 10월 이내에 어떤 형태로 어느 기간만큼, 얼마만큼의 돈을 낼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기업이 가진 에러 기술 중에,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은 상당수가 단기에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을 함으로써 해결되는 게 상당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 정보와 기술 컨설팅을 해서 1차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는 일단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이를테면 중증에 걸린 그런 기업들이 있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바로 이 제도의 특징적인 건데 이제 인력을 고급 연구 인력을 현장에 상주 파견해서 해결토록 하려고 그러고요. 네. 그런 단계마다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게 기술 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기술 정보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기술 정보는 기업이 지금까지는 이를테면은 가공에 필요한 기술 정보를 하려면은 어디에 가야 되고 또 조립에 관련되는 어떤 뭐 장치를 한다면 또 어디를 가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고 여러 군데를 방문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을 또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 연구단으로 들어오면은 원스톱으로 모든 정보를 가질 수 있는데 또 지금까지 문제는 그 정보들이 가공되지 않은 형태에서 그 기업들이 가지다 보니까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정보 홍수 속에서 헤매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통합연구단에 속해 있는 14,000명의 그 연구 인력들을, 고급 인력을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그런 고급 인력들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꼭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이를테면 뭐 쉬운 말로 번역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파일 형태로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나서 지금까지 R&D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또 후속 사업으로 연결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를 해가지고 이러한 방법으로 기술 개발을 하면 됩니다라고 보고서를 내면은 그거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일종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도 이제 그런 연구 사업의 어떤 명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기술 개발된 기술이 공정에서 설치가 돼가지고 양산까지 갈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주 지원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뭐 짧은 시간에서 전체 사업을 모두를 좀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런 사업을 시행했을 때 부품 소재 중소기업에 미칠 수 있는 그 파급 효과, 기대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품 소재 전문 기업들이 개발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력일 수도 있고 장비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지원함으로써 그 기업이 한 단계 높아지는 그런 그 기술력이 한 단계 높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 이 기술이라는 거는 학습 효과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여러 번 해봐가지고 그 이제 스스로 기술 자생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기술을 내 힘으로 개발을 하고 그걸 사업화를 해야 되는데 남의 기술을 갖다 쓰거나 남인데 계속 배우기만 해서는 그거는 자생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요. 그래서 고급 연구 인력이 현장에 가서 그 기술 책임자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함으로써 기술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 이 연구소가 그동안 아까 말씀대로 수십 년간 개발했던 기술들을 상용화 이제 시키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그 좋은 기술을 흡수해서 소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만 해가지고는 사실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우기가 십상이거든요. 근데 그 파견된 고급 연구 인력하고 직접 공동 연구를 현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그 연구를 이제 하는 과정 중에 장비가 좀 이제 필요한데 그게 이제 주로 대학이나 연구소에 있게 됩니다. 그럴 때도 이제 통합연구단을 바로 이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업체의 기술 책임자가 기술 개발을 하다가 그 어느 장비를 소재를 알았다 치더라도 그 연구소에 가서 그걸 장비를 사용 허가를 얻어서 직접 오퍼레이팅을 해서 결과를 얻기까지는 대단히 어려운데 이 파견된 연구원하고 같이 그 연구소로 가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이점이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소장의 말씀을 들으니까 무엇보다도 그 기업들이 굉장히 이 지원 사업에 동참을 하고 싶어 하실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시행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참여하고 싶으신 그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이제 부품 소재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목적성을 가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부품 소재 전문 기업이어야 합니다. 그건 이제 매출액의 50% 이상이 부품 소재와 관련된 매출로부터 비롯되는 딱 요건은 그거 하나고요. 그러면은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를 할 수 있고, 지금 일정은 대체로 이제 조금 전에 산자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150억 원이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그게 2002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월 중에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10월 중에 사업의 시스템을 만들고 11월 중에 사업 안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내년 2월이면은 이 본격 사업에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좋은 계획을 세우셨으니까요. 부품 소재 중소기업들한테 아주 좋은 기술을 전수하고 또 이끌어주고 그 학습의 기술 효과 또 기술의 학습 효과를 통해서 많은 그 파급 효과를 좀 가져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